2020학년도 연세대 변환 표준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세대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2020학년도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변환 표준 점수 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수학, 가형, 그리고 한국사, 영어 등등의 변환 표준 점수 표가 나와 있고요. 또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의 변환 표준 점수도 100분위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학, 가형에 100분위 표준 점수로 변환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직접 성적 산출을 통해서 연세대의 경우에 어떻게 성적 산출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계열 수험생과 자연계열 수험생 둘을 가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인문계열 수험생에서 국어와 수학 나형, 또 영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를 응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성적 산출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국어가 95%의 100분위, 표준 점수가 130점을 받았었던 학생,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표준 점수가 135점, 수학 나형 100분위 96%, 영어가 3등급,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가 64점, 한국지리 64점으로 100분위 95%, 90%를 차지했었던 학생의 사례입니다. 한국사는 3등급이고요. 이 경우에 연세대는 이제 변환 점수로 산출이 되는데요. 수학 가형을 만약에 자연계인데 응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학 가형의 변환 표준 점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자연계열 응시했었던 학생들도 수학 가형을 응시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제 변환 점수로 활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문계 학생들 먼저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계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은요. 지금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가 각각 이제 64점이라는 표점을 받아서 100분위는 95%, 한국지리 90%였잖아요. 그러면 생활과 윤리를 변환 표준 점수로 바꾸어 보면 100분위 95%에 해당하는 점수인 64.6으로 환산이 됩니다. 또한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 90%의 100분위를 이 학생이 받았기 때문에 90%의 100분위에 해당하는 사탐 변환 점수가 63.01이죠. 그래서 63.01의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0.6점 높게 받을 수 있지만 한국지리는 오히려 0.9점 정도 원래 표준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제2외국어를 시험을 봤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98%의 100분위, 즉 베트남어를 선택해서 시험을 쳤는데 표준 점수 77점을 받아서 지금 98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의 경우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사탐 변환 점수로 환산을 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도 사회탐구 변환 점수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100분위가 98이면 점수로는 65.45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연세대의 유리한 조합은 한 과목이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깎여 버리는 한국지리보다는 점수를 가장 높은 100분위, 즉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100분위로 따져봤을 때 100분위가 가장 높은 게 지금 베트남어잖아요. 그 다음이 사탐에서 생활과 윤리, 그리고 마지막이 한국지리니까 100분위 높은 순으로 두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탐구 하나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학생에게 유리한 사탐의 조합은 생활과 윤리와 베트남어의 조합으로 연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이제 합산을 내는데요. 탐구 영역의 환산은 이렇게 상위 두 과목의 총점, 그러니까 가장 높은 100분위 상위 두 과목의 총점을 더해서 그 총점을 2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탐구 영역의 변환 점수는 65.025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생활과 윤리 플러스 베트남어 환산 점수로 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들어가면 되고요.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표준 점수 130, 수학 135,
영어 같은 경우에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연세대에서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표를 또 제시를 하죠. 영어 3등급이면 지금 변환 환산 점수로 보면 87.5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전체 100점 만점 중에. 따라서 영어 점수는 87.5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전체 합산을 하면 표준 점수의 합인 130 플러스 135 플러스 영어 87.5, 탐구 영역 65.025 이렇게 해서 전체 합산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1000점, 1000을 곱해서 그것을 전체 총점으로 나누면 이 학생의 점수 합산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전체 이제 695.875라는 점수가 획득이 되고 여기에 한국사 가산점이 붙죠. 한국사가 지금 3등급이었는데 3등급까지는 전체 10점을 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0점이 더해지면 전체 총점은 705.875라는 학생의 점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네. 지금 인문계열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연세대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인문계열 학생이 한국지리와 생활과 윤리가 아닌 사회와 경제, 사회문화와 경제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점수에서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학생이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응시하지 않고 그냥 2개의 탐구 영역만 응시를 해서 2개의 탐구 영역으로 환산돼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표준 점수로 보면은 지금 경제와 사회 문화를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가 둘 다 똑같이 이 학생처럼 64점, 64점이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 응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회탐구의 백분위는 64점에 해당하는 올해 수능에서의 백분위가 89점, 경제가 또 사회문화가 95가 됩니다. 그러면 이 89와 95에 해당하는 지금 어찌 보면은 한국지리와 생활과 윤리 조합의 백분위보다는 1점 정도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변환 점수표에 다시 백분위를 기준으로 대입을 하면 62.75와 64.6을 더한 점수에서 이제 2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탐구 영역 점수가 63.675라는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합으로 지원한 학생들, 지금 현재 A라는 학생의 사례를 보면 이 학생은 어찌 보면 외국어 성적 때문에 대체가 돼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고 지금 그냥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했던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점수 차이가 조금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계열 수험생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연계열 수험생이 만약에 교차 지원을 인문계열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즉 인문계열로 교차한다라는 거는 이 학생이 수학 가형을 응시하고 또 탐구, 과학 탐구를 응시했는데 인문계열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 지원을 했을 때는 수학 가형에 변환 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표준 점수 129로 백분위가 94였고요. 수학 가형이 128점 표점을 받아서 수학 가형은 96의 백분위를 가지고 있죠. 영어 2등급, 또 과탐에서 물리 1과 화학 2, 베트남어 2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각각의 백분위로 보면은 물리 1이 97, 화학 2가 93의 백분위, 또 베트남어가 98의 백분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계열 학생이 연세대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를 보면 이 학생의 조합은 베트남어와 물리 1을 선택하는 게 되는 것이죠. 상위 2개 백분위로. 그래서 화학 점수 가장 백분위가 이 중에서 안 나온 화학 2는 버려지고 베트남어와 물리의 조합으로 연세대의 인문계열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한국사 4등급까지는 10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10점 가산이 될 것이고요. 영어는 2등급이어서 환산 점수로는 95점이 환산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인문계 학생보다 영어에서는 한 등급 차이였는데 이런 큰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도 변환 점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학 96의 100분위로 또 96의 100분위 또 128의 표점을 기준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변화라는 점수는요. 96, 128의 조합으로 보면 135점으로 점수 변환이 됩니다. 즉 이 학생은 원래 수학 가형을 응시해서 128점을 받은 학생이지만 인문계열로 지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변환 점수가 수학에도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연세대에는 135점으로 수학 점수가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학생의 총점을 계산하면은요, 전체 연세대 만점 중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717.1917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연계 수학을 같은 인문계나 자연계나 그쵸, 여러분? 성적이 자연계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128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135점, 인문계 수학 135점을 선택했던 거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이제 과학탐구 과목별로 이렇게 또는 인문계열에선 사회탐구 과목별로의 점수 차이는 변환표준 점수로 또 수학 가형을 보고 교차 지원했을 때는 어찌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선에 지원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서울 캠퍼스의 자연계열, 순수하게 자연계열로 수능을 응시하고 자연계열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사실은 변환 점수를 적용하지 않아요. 수학 가형으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학생이고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응시자잖아요. 그리고 자연계열로 지원을 하는 경우 국어 100분위 93, 표준점수 129점이 그대로 또 수학 가형의 표준점수 128점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붙죠. 그러니까 연세대는 수학 점수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반영 비중이 인문 계열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환산을 하게 된다라면 변환 점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수학 가형 점수에 곱하기 3을 해서 2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1.5배를 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배를 곱한다. 그러니까 1.5의 가중치가 들어간다. 전체 영역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수학 영역 표준 점수에 1.5를 곱해서 환산한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점수는 192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형 표준 점수 128점이었는데 여기에 1.5를 곱한 192점으로 환산돼서 반영이 되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등급이었잖아요. 그래서 2등급 같은 경우에 역시나 95점 점수 획득한 걸로 반영이 되고 또 물리, 화학, 베트남어로 봤을 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97, 93, 98 똑같이 베트남어와 물리의 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아까 인문계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반영 산출 방법에 의해서 인문계로 지원할 때는 717.1917이 나왔지만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자연계로 지원할 때는 이 학생은 688.922라는 점수밖에는 획득을 못하죠. 따라서 나는 자연계열로 응시를 했고 연세대를 지원할 때 인문계로 지원하느냐 자연계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은 똑같았지만 자연계 지원을 했을 때는 전체 688.92로 또 인문계로 지원을 했을 때는 717.19로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어찌 보면은 해당 학생은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것이 점수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점수지만 변환 점수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중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내가 인문계열 경상이나 이런 쪽으로 상경계열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교차 지원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의 표준 점수 또 수학 가형의 변환 점수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지원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사전에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